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재훈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 시간에 양기자 작가님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서 이제 부천 원미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주인공이 영등포를 지나가지고 한강을 건너서 서울로 통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등포는 서울의 하나의 구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도시인 것처럼 묘사가 된 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탐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주제를 확장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소설 배경이 80년대니까 1980년대 수도권 서부 지역의 도시 구조에 대해 가지고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러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탐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부천시의 주거 지역으로서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로공단 지역에 이제 당시에는 의류 공장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위성 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알아보기도 하였고, 영등포가 서울하고 어떻게 다른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구축되었다가 하나 더 통합되었는지의 과정 같은 것도 조금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리학은 사실 5살 때부터 그냥 세계 지도가 저희 집 방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막연히 보다 보니까는 그냥 재밌어가지고 쭉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확장돼가지고 단순히 지도만 보고 수도만 조금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는 이제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그게 역사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구나, 이러한 걸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리학이 연결성의 학문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지리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학제 분야로 관심을 뻗어나갈 수 있어가지고 지리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리학이라는 것 자체 정의가 지표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도 매일 관악산 쪽으로 와가지고 통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지리학의 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하고 밀접하다는 게 가장 지리학의 장점이자 흥미로운 점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세계 지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나라의 문화 같은 걸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3학년 1학기 때 세계지리 과목을 이수했었는데 그 과목을 이수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엔 지리학을 그냥 가볍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있는 인문지리학이나 지역지리학 분야에 편중을 해가지고 탐구활동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계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폭넓게 다루다 보니까는 그 전까지는 공부를 많이 못했던 지형이라든지 좀 기후 같은 자연지리학적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좋았고, 뭐 사하라이나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세계지리를 수강한 게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거는 제가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 과목을 이수했었는데, 프랑스어 과목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현대도 어떻게 서아프리카 과거 식민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프랑스는 CFA 프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권을 나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 외에도 지금 서아프리카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어떠한 대학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하기도 하였고, 군사적인 방향에서도 어떻게 프랑스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조금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목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뭐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챙겨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내신을 위해 가지고 수강자 수 이런 부분도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원하는가, 내 가슴이 움직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재밌게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 아까 말씀드린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이제 인문계열, 사회계열 지망하는 친구들이 되게 적어가지고 15명밖에 수강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열심히 한 거에 비해 가지고 등급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그 과목을 이수한 건 절대 후회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재밌게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이게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하고, 그러니까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된 이유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있어가지고 과목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선택의 가능성을 이제 교육부에서 많이 열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뭘 선택하는지가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탐구하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미래 모습이자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선 저는 평소에 말하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을 느끼진 않았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상 윤리와사상과 생활과 윤리 같은 좀 윤리과 과목들을 이수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따로 좀 찾아서 공부하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참 탐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두 분하고 면접을 진행했는데 딱 앞에 있으니까는 준비했던 게 되게 머릿속에서 날아가서 새하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한 문제를 준비 시간에 준비를 마저 다 못했었는데 그 부분도 그냥 그때 갑자기 딱 떠오르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해가지고 면접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문제 분명히 풀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계속 자기 암시하고 되뇌어야만 결국 이걸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탐구하는 그 자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게 어떻게 됐건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탐구도 진행을 해보고 수업 시간에 있었던 궁금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탐구도 진행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비단 뭐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입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이 성숙해지고 조금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가지고 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 분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뭐 물리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깨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뭐 제가 지금 전공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학업상의 이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못할 것 같았던 걸 해냈다는 데 있어가지고 주는 자신감이라든지 나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길러나가고 싶어요. 그 동양사학과의 최소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동서 문명의 만남과 실크로드라는 이제 강의를 해주세요. 그게 결국은 유목제국사 뭐 돌궐이라든지 충노 뭐 위구르 이런 제국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역사 유목제국 역사 같은 게 유럽사하고 중국사에 비해 가지고 세계사 교육이 있어서 주목받는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부함이 있어가지고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사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강의가 되게 마음에 들고 지금도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꿈은 지리학자가 되고 싶고 그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지리학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지정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지리학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아프리카 관련된 탐구 활동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제개발학 분야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어서 향후에 정치외교학부의 외교학 전공이나 아니면은 농경제사회학부의 지역개발학 전공을 수전공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공부를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 학생 설계 전공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개발 관련된 걸 스스로 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내가 원하는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실 서울대학교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서울대는 이제 사실 희망 대학에 적지도 못한 대학이었어요. 진짜 꿈도 못 꾸는 대학이었는데 결국 내가 착실히 내가 할 걸 해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다 보면은 성장을 해 나가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 뒤를 보면은 제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루하루를 착실히 살아가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기 뒤에는 관악산으로 등산을 하면서 통학을 하실 날이 언젠가는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